헌재가 질질 시간을 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역시나 예상했던 부분 중 하나였던 한덕수 선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한덕수를 인용시켜야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두고 저쪽이 딴지를 걸지 못해 이걸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시기를 보면 99% 이상 이재명 대표 2심을 노리고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26일 날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런데 저들의 전략은 망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정보를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지난 11월 누구나 다 공직선거법은 무죄, 위중교사는 조금 위험 이렇게 예상할 때 공선법은 중형, 위중교사는 무죄를 예측한 인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최측근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서정욱이 얼굴이 사색이 된 상태에서 방송한 해당 영상이 그구들한테 화제입니다. 서정욱은 전날 자신의 방송에서 3월 26일 선고인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상당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라며 판사들이 좌편향적이라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예슬도 전남, 순천, 김동연도 전라도 정치 성향은 못 벗어난다고 난리를 쳤는데 용산 쪽에서도 지금 빨대를 다 가동했겠죠. 그리고 나오는 소스를 푸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2심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오히려 서정욱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께서 대권을 잡은 뒤에도 임기 내내 시달리는 공격의 방어선이 될 수 있어 초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MBS 조사만 하더라도 두창이 탈옥 직후 중도층이 확 쏠리며 민심이 급변하는 것도 좋은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헌재입니다. 왜 자꾸 기일이 늦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가 찡짜를 붙는다, 뭐 시비를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는 왜 그럴까? 있다고 치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유 작가님 말씀처럼 개인의 이익에 충실해서 보는 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당면한 지금 가장 뚜렷한 이익은 뭐냐?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9명 완성되잖아요. 네. 마은혁 재판관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정부에서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해봤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장만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장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체제로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힘 쪽에서 계속 뭐 누구를 하자 누구를 하자 3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에서 노 해가지고 문영배 대행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동안에 이종석을 다시 하게 해달라, 법제처장 이완규를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도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영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왜 민주당 2명 하는 거를 그러면 받아들이고 공문까지 보냈느냐? 그거가 조건이었어. 우리가 2명 받을 테니까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 맞는 거야.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계엄이 나고 판이 뒤집어지니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난가? 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소 이제 결국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얘기들이 적히게 되고 이 부분은 누가 강조했고 이 부분은 누가 넣자고 하는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 생생낼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내가 소장이야. 이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해야지. 뭐 근데 하는 그 거야?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시민 소장이 될 가능성이 내 거 한 줄 넣어야 해서 그 대목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재판 진행할 때. 질문도 많이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팔달빵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거든. 내가 뭐 지표생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표절해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자, 헌법재판관님들 다 좋은데요. 그냥 막 그거는 그대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국가의전 서열, 연봉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해. 그거는 그대들끼리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걸 빨리 선고해야 돼. 빨리. 아니 방해한다고 해도 이 국가적인 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래 너 그럼 반대하고 네가 독박 써 이렇게 하고 해도 돼. 그 나름의 그걸 관통하는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다.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관이고 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만은 이 세계에 살고 있어. 예. 그냥 뭐 저 사바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들은 원래 떠드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뭐 중간에 뭐라고 했어. 이걸 빨리 3월 11일까지 해야지 나라 돈 몇백억을 또 아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적어도 이 고위 법관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오로지 지가 앞으로 어떤 평판을 얻고 내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느냐만 상관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봐요. 지금 이제 사회적 신뢰도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제일 신뢰도 높은 데가 헌법재판소야 지금. 네,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았어. 이대로 가면 며칠 지나서 조사하면 뚝 떨어질 거야. 이대로 가면 지연하면 계속 지연하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신뢰가 높을 때 빨리 해야 돼요. 그래 그분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걸 중요시하게 여기든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든 뭘 중요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기본 조건은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을 헌법재판소에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그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 요인이 있거나 또는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 나머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선고 기일이 늦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윤석열이 5만 가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 해놓은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으면 쟁점별로 다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게 판결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약간 다른 별개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의가 길어지고 결정문 초안을 쓰는 것도 길어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워낙 심해서 결정문을 쓰는 헌재 입장에서도 한 땀 한 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탄핵 반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늦습니다.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는 만큼 제발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